네, 한번 14조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법상 관할경찰관서장이란 경비구역의 관할경찰서장 및 공항 등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책임자를 말한다. 이 관할경찰서장이나 공항 등의 경비 책임자라는 거, 살짝 시설주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 관할경찰관서장이란 관할경찰서장 및 공항 등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책임자. 5. 3번 특수경비원은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 업무 수행 중 고의로 국가 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애를 일으켜서는 아니 되며 과실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고의 같은 경우는 5년 5천만 원 사유고요. 과실 같은 경우는 비대여과 20불 벗 허가받지 않고 영위도급 3년 3천만 원 사유죠. 비대여 과의 과니까. 5번 경비업법상 경찰청장은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수경비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무기를 구입한다. 특수경비업자의 신청이 아니라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 중요시설의 시설주에 의하여 무기를 구매합니다. 6번 시도 경찰청장이 국가 중요시설의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무기를 구입하는 경우 시도 경찰청장이 무기 구매권자라는 거, 무기를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시설주는 그 무기의 구입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한 무기를 보유한다. 보유가 아니라 기부 체납하는 형식입니다. 국가에. 답은 X. 7번 파업은 근로자의 권리로서 특수경비원이 경비 업무 수행 중 파업으로 국가 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것도 가능하다. 아니면 뭐 정상적인 운영을 해쳐도 정당한 행위로 본다. 이런 거 말이 안 되겠죠. 특수경비원의 의무 중에는 이제 파업이나 일체의 쟁의 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무관 출장 직접 위험 벗쟁, 쟁의활동이죠. 쟁의활동, 무관 출장 직접 위험 벗쟁, 일체의 쟁의활동을 금지하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1년 1천만 원의 사유가 되겠죠. 10번 시설주가 대여받은 무기에 대하여 시설주 및 관할경찰관서장은 무기의 관리 책임을 지고, 무기 관리 책임지죠. 관할경찰관서장 및 시설주 및 관할경찰관서장은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사항을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도 감독한다. 요거 무기관리 수칙은 행안부령인데 무기관리 상황은 대통령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 대통령령에 가면요 이제 월 1회 감독하고요. 경비법에서는 무기관리 상황을 처한경찰법에서는 수시로 검사한다. 12번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무기 관리를 위하여 지정받은 책임자는 무기 출납부 및 무기장비 운영 카드를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무관 출작 직접인데 요게 책임자가 관할서장이 아니라 시설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겠죠. 답은 X. 네. 15번 무기를 사용하여 위해를 끼쳐도 되는 사항은 모두 몇 개인가? 이런 거 할 때 모두라고 나와서 두 개, 세 개 꼭 나와야 되는 건 아니고요. 한 개가 나올 수도 있고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0개일 수도 있겠죠. 그런 함정에 유의를 하시고요. 자, A. 14세인자가 단검을 들고 대항하는 경우. 요거 14세 미만이라고 해서 총기 또는 폭발물을 들고 대항하는 경우 외에는 14세 미만이나 임산부한테 무기를 쓰면 안 되죠. 그래서 A는 이제 위해를 끼치면은 될 수 있겠죠. 14세 인자니까. B.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한 무장 간첩이 특수경비원으로부터 투항을 하는 경우, 투항하지 않는 경우겠죠. 이건 우리가 위해를 끼쳐도 되는 사항은 폭발무장이다. 폭발무장 이렇게 있습니다. 폭발무장. 이때는 위해를 끼쳐도 되겠다. C. 인질 간접 테러 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래요. 요거는 미경고 자격을 실시할 수 있는 사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생명, 인간태, 생명, 신체가 긴급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이 신체가 긴급하거나 또는 인질 간접 테러 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미경고 자격을 할 수 있다. 미경고 자격을 할 수 있다. 답은 A 하나만 있겠네요. A. 14조의 16번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한 무장간첩이 특수경비원으로부터 투항 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한 때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해를 끼칠 수 있다. 그쵸? 무기 투항 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한 때 폭발무장 기억하기로 했죠. 폭발무장. 17번 특수경비원의 무기 휴대, 무기 종류, 그 사용 기준 및 안전검사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행안부령이 아니라 여기 안전검사 기준 같은 경우는요 대통령령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대통령령. 또 대통령령으로 가니까 어떤 게 있더라? 위해성 경찰 장비 관리 규정. 위해성 경찰 장비 관리 규정에 의하여 무기를 검사해야 합니다.
분사기는 이제 총검법이죠. 분사기 같은 경우는 총검법, 우리 경법법상의 무기는 위해성 경찰 장비 관리 규정에 의합니다. 19번 시설주는 관할 경찰 관서장으로부터 대여받은 무기를 특수경비원에게 휴대하게 하려는 경우 관할 경찰 관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5. 분사기는 소지어가, 무기는 사전 승인. 분사기는 소지어가, 무기는 사전 승인. 관할 경찰 관서장은 특수경비원의 무기 휴대 사전 승인을 함에 있어서 국가 중요시설에 총기 또는 폭발물의 소지자나 무장 간첩의 침입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는 등 특수경비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맞는 말이죠. 5. 21번 시설주는 무기 지급의 필요성이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수경비원으로부터 7일 이내에 무기를 회수해야 한다. 지체 없이 무기를 회수해야 합니다. 23번 특수경비원의 무기 안전검사 기준에 관한 기준은 총검법에 의한 안전검사의 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아닙니다. 총검법이 아니라 위해성 경찰 장비 관리 규정이라고 말씀드렸죠. 24번 특수경비원이 무기 휴대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주, 관할 경찰 관서장 및 소속 상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기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무기 관리 수칙은 누가 한다? 행안부령. 25번 무기를 대여받은 국가 중요시설의 시설주 또는 관리 책임자는 무기 관리 수칙에 따라 탄약을 제외한다. 탄약을 포함해서 해야겠죠. 제외하는 게 아니라 포함해서 무기 관리 수칙을 해야 합니다. 27번 경비법령상 무기고 및 탄약고는 복층에 설치하고 단층이죠. 환기, 방습, 방화 등 총과들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예, 총 거치대를 설치해야 한다. 맞습니다. 앞에 게 잘못됐죠. 단층에 설치한다. 또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오고 가는 시설에 설치하면 안 되겠죠. 위험할 수 있으니까 폭발하면. 29번 무기고 및 탄약고에는 이중 잠금 장치, 이중 경보 장치가 아니라 이중 잠금 장치라는 거. 잠금이라는 거 경보인지 잠금인지 잘 보시고요. 열쇠는 관리 책임자가 보관하되 근무 시간 이후에는 열쇠를 당직 책임자한테 인계하여 보관시켜야 한다. 맞는 말이죠. 5. 14조의 30번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기관리 상황을 매월 파악해서 다음 달 3일까지 관할 경찰 관서장한테 통보해야 한다. 뒤에 건 맞습니다. 매월 파악해서 다음 달 3일까지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청원경찰법은 이게 경찰이니까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라고 말씀드렸고요. 경비법에서는 관할 경찰 관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기 관리 상황, 관할 경찰 관서장이라는 거, 그 차이 있는 거 하나 아시고요. 답은 X가 되겠죠. 31번 특수경비업자는 대여받은 무기를 빼앗기거나 대여받은 무기가 분실, 도난 또는 훼손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시도 경찰청장에게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여기 특수경비업자가 통보할 의무는 없죠. 시설주가 대여한 무기고요. 또 특수경비원이 대여받은 무기겠죠. 또 시도 경찰청장이 아니라 관할 경찰 관서장한테 지체 없이 통보한다. 근데 이 무기를 대여받거나 빼앗긴 경우에는 또 전액을 배상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 전액을 배상하는 게 원칙인데 시도 경찰청장이 예외인 사유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조문 형식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33번 보시면요.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는 대여받은 무기를 빼앗기거나 대여받은 무기가 분실, 도난 또는 훼손된 때에는 시도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가 아니라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 그 전액을 배상한다. 다만 전시사변, 천재지변 등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다고 시도 경찰청장이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조문을 그대로 가져왔죠.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 아니라 여기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겠죠.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 요게 잘못됐네요. 예.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 관할 경찰 관서장은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보관하고 있는 무기를 매주 1회 이상 손질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매주 1회 이상 손질한다는 거. 주에 1회 한번 손질. 일주일에 한번 목욕탕 간다. 뭐 이런 개념도 좋겠죠. 그리고 관서장이 아니라 시설주라는 거. 35번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 또는 관리 책임자는 고의로 무기를 빼앗긴 특수경비원에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징계를 요청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고용한 사람은 특수경비업자이기 때문에 특경업자한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37번 경비업법령상의 탄약의 출납은 한정단 15발 이내로 하되 생산 후 오래된 탄약을 우선적으로 출납한다. 맞는 말 같은데 요게 권총과 소총을 분리해서 말하죠. 소총이 15발 이내고요. 권총은 7발 이내고 생산된 후 오래된 탄약순입니다. 39번. 그래서 37번 틀렸다고요. 이 탄약의 출납도 소총이나 권총별로 구분을 해야 한다. 39번. 특수경비원은 특수경비업자가 무기를 회수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또는 출납하는 탄약수를 증감하거나 출납을 중지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특수경비원은 특수경비업자가 무기를 회수하여 집중하도록 관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또는 출납하는 탄약의 수를 증감하거나 중지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특수경비업자가 하는 게 아니라 관할 경찰 관서장이겠죠. 그리고 또 요거 좀 잘 보셔야겠네요. 형태가 특수경비업자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게 무기 관련된 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해주는지 잘 보셔야겠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 또는 관리 책임자는 수리가 필요한 무기가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무기 장비 운영 카드를 첨부하여서 시도경찰청장한테 수리를 요청해야 한다. 관할 경찰 관서장한테 요청해야 합니다. 특수경비원은 무기를 지급받거나 반납하는 때에 또는 무기의 인계인수를 하는 때에는 반드시 앞에 총 자세에서 검사 총 자세를 하여야 한다. 맞는 말이죠. 특수경비원은 무기를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탄약은 무기로부터 결합하여 휴대한다. 분리해서 휴대한다. 분리해서 지시가 없는 한. 별도 지시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겠죠. 하지만 법조문에는 요거만 나와 있죠. 지시가 없는 한. 또 우로어깨 거로 총과 권총집에 넣어 자세총, 권총집에 넣어 총 자세. 요거 기억하시고요. 이런 건 한 번 봐도 안 까먹으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우로어깨 거로 총, 권총집에 넣어 총. 또 무기를 지급받은 특수경비원은 지급받은 무기를 다른 사람에게 보관 휴대시켜서는 아니 된다. 맞는 말이고요. 무기를 지급받은 특수경비원은 무기를 직접 손질해야겠죠. 무기관리 책임자가 아니라. 또 무기를 손질, 조작하는 때 총구를 반드시 공중으로 향하게 한다. 요거 경호하게 가면요. 상대방으로부터 총기를 가지고 대항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손을 아래로 눌러줘야 되고요. 손을 아래로 눌러준다. 아래로. 근데 이제 총을 나한테 겨눴다. 그럼 아래로 누르고요. 내가 검사를 한다. 총기 검사. 그거는 위로 합니다. 위에 총 자세를 하나 하거든요. 위에 총 해가지고 위에 총을 해야 합니다. 총구 하늘. 특수경비원은 무기를 반납하는 때에는 손질을 철저히 하듯 반납하여야 하며 근무 시간 이후에는 시설주에게 반납하거나 교대 근무자한테 인계한다. 맞는 말이죠. 이 경비업법령상에 무기회수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경비업법상 사유입니다. 경비업법상 사유. A.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특수경비원. 요거는 징조 사유에서 조사에 해당하므로 여기는 무기를 회수해야겠고요. B. 사표를 내며 사유를 밝혔다. 사유를 밝혔으므로도 무기를 회수해야겠죠. C. 신체 질환을 앓고 있는 특수경비원. 신체 질환이 아니라 우리 그 조사 정신 그 밖에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정신질환입니다. 정신질환. 그래서 C가 무기를 회수하면 안 되는 사유가 되겠고요. D 같은 경우는 그 밖에 무기를 지급하기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무기를 회수해야겠죠. 50번. 시설주는 민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무기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급된 무기가 있는 경우에 즉시 이를 회수한다. 요거는 이제 형사사건입니다. 형사사건. 51번. 시설주는 특수경비업자로부터 징계 대상이 된 특수경비원에게 대하여 무기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급된 무기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회수해야 한다. 네, 징조사이니까 조사 정신급악기죠. 조사 정신급악기. 죄송합니다. 요거 징계 같은 경우는요. 죄송합니다. 징계 같은 경우는 청원경찰법 무기회수 사유 중에서 징조사이 깜빡하는 우울증 간질 전문의가 또는 그 밖에 청원주가 이에 준하여 인정한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무기를 회수하거나 지불해서는 안 되겠죠.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특수경비원의 무기 회수 지급 금지 사유는 조사 정신 그 밖에
조사 정신 그 밖에 청원경찰법에서는 징조사의 깜빡하는 우울증 간질 전문의가 또 이에 준하여 청원주가 인정하는 사항 같은 경우는요 무기를 회수해야 합니다. 요 지문에 있는 내용은 청원경찰법에서만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X. 52번 시설주는 무기를 수송하는 때에는 출발하기 24시간 전 관할 경찰 관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게 해야 한다. 출발하기 전이면 되겠죠. 출발하기 전. 이제 24시간 전 같은 경우는 행사 개최 같은 경우만 해당이 되겠고요. 또 48시간 전은 집단 민원 현장. 48시간 전은 집단 민원 현장. 시설주는 무기를 수송한 때에는 출발하기 전 관할 경찰 관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경찰 관서장은 1인 이상의 호송 경비원을 무기를 수송하는 자동차에 탑승하도록 하여야 한다. 1인 이상의 호송 경비원이 아니라 1인 이상의 무장 경찰관입니다. 1인 이상 무장 경찰관. 요거는 뭐 트럭 생각하면 되겠죠. 2인승 트럭 생각하시면 운전자 1명, 또 보조석 1명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1인 이상의 무장 경찰관이라는 거. 2인 이상일 수도 있는 지문 함정을 유의하시고요. 1인 이상입니다. 1인 이상의 무장 경찰관. 관할 경찰 관서장은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 관리 사항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요거 무관상 병법법에서는 매월 1회, 청원경찰법에서는 어떻더라? 수시로라는 거 기억하시고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이 벌칙 사유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15조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특수경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설주, 관할 경찰 관서장 및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직무상 명령이라는 거, 뭐 직무 외인지 또는 그냥 명령인지 잘 보시고요. 직무상 명령입니다. 시관소 직무상 명령. 5. 경비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 사유 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요거 이 사회상규상 맞는 말이지만 경비법에서는 특수경비원만 소정 벗어나지마, 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X가 되겠죠. 특수경비원은 파업, 태업, 그 밖에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야 하는 일체 쟁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는 말이고요. 특수경비원은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 분사기를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를 해야 한다. 경고를 하는 게 맞지만 이제 분사기는 예외되겠죠. 분사기는 아니다. 5번 특수경비원을 급습하거나 타인의 생명, 신체 그리고 재산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행이 실행되고 있는 등. 또 재산 나왔네요. 자, 재산 나왔으면 틀렸죠. 그리고 또 급박해서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특수경비원은 경고하지 아니하고 사격할 수 있다. 이거 생명, 인간태 요렇게부터 왜 그랬죠? 생명, 인간태. 15조 6번 특수경비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리 구두 또는 경보탄에 의한 사격으로 경고 사격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가 아니라 생명, 인간태는 가능하다. 8번 특수경비원은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범죄와 무관한 다중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습니다. 맞는 질문 나왔고요. 법조문을 그대로 가져왔죠. 15조의 9번 범죄와 무관한 다중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중대한 위협을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된다면 필요한 최대한의 범위가 아니라 최소한의 범위, 최소성 범위죠. 최소한의 원칙.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번 특수경비원은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는 말이죠. 죄송합니다. 요게 우선은 맞는 말입니다. 우선은 맞아요. 왜냐?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단 이렇게 조문이 붙겠죠. 요게 지문을 잘라서 낸 건데 이게 문제 지문에 사지선다로 나오면은 요게 일단 맞는 말입니다. 왜냐? 이거는 원칙이고요. 원칙상 예외 조문 같은 경우는 단이기 때문에 뭐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말이 나오면 또 틀린 말이 되겠지만 이거는 법조문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맞는 지문으로 보셔야 합니다. 11조 11번 특수경비원은 총기를 가지고 대항하는 13세의 자, 총기 폭발물 가지고 있는 데는 쏠 수 있다 그랬죠? 답은 X. 임산부가 폭발물을 들고 대항하는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단검은 무기가 아니죠. 단검은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발사해서는 아니 된다. 13세인 자가 단검을 들고 대항할 때는, 또 반대로 14세인 자가 단검을 들고 대항할 때는 가능하겠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고요. 또 15번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위력을 가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조문을 그대로 가져갔죠.
답은 5가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문제 양이 많아서 좀 오래 걸렸는데 요거 벌칙 파트랑 연관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면서 벌칙이나 또 행정처분을 기억하면서 외우면 좋겠죠? 네, 고생하셨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